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군무원 국업 전자회로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군무원 국업 전자회로 난이도와 출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중하 또는 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0.5, 그 이하로 보셔도 됩니다. 최근 5년간 전자회로 난이도 중에서 가장 쉬운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도 없고 전자공학에 출제되어야 될 만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전자회로에 출제가 되었고, 또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회로가 까다로운 것도 없고 아주 쉬운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문항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중문항이 14문항, 하문항이 8문항. 그래서 중하 난이도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출제가 된 해가 됩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전자회로에서 19문항이고 논리회로에서 5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리회로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문제로 회로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가 되었는데, 전자회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주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는 중문항이 되겠습니다. 연산정폭기 회로에 관한 문제로서, 자, 출력전압 Vout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고 초기 전압은 없다. 카페시타의 초기 전압은 없다. 자, 이것은 이제 회로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죠? CR로 된, 이것은 미분기입니다. 자, 미분기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을 V out 1이라 하겠습니다. V out 1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이게 반전정폭기죠. 마이너스 RC의 dVi dt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회로는 적분기죠. 적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V out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RC분의 1의 D, 이 적분기죠. 그러니까 적분기니까 인테그랄 V out 1 dt가 되겠죠. 이것이 V out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것을 요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V out식은 자, 이것은 날아가죠. 그러면은 요것을 dvi dt가 됩니다. 이거를 미분한 것을 적분하면은 그냥 vi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고, 즉 미분한 것을 적분해 버리니까 그냥 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항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소자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킨 것을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위칭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P형 반도체 대신에다가 자, N형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금속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탈이죠. 메탈. 그래서 이 P형 자리에다가 금속은 금, 은, 백금, 몰리브덴, 금속을 결합하여 금속 반도체 접합, 이걸 우리가 MN, 메탈하고 N형 반도체라 해서 이거를 우리가 MN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고속 스위칭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이거를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펄스 신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펄스 신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입니다. 자, 펄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펄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이상적인데 실제 우리가 전송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펄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펄스 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밴드위드라고 하죠. 이것을 밴드위드는 펄스 상승 및 하강의 진폭의 50%에 각각 50에서 50까지의 시간을 펄스 폭이라고 한다. 맞죠? 상승 시간, 우리가 상승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까지죠. 즉 최대 10%, 최소값은 10%에서 90%에 이르는 겁니다. 펄스 진폭에 얼마에서 10%에서 90%까지 이르는 시간을 우리가 상승 시간이라고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그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세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펄스 파형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경사의 기울기이다. 맞죠? 오버슈트 이 부분입니다. 오버슈트 이 부분. 오버슈트라는 상승 파형에서 이상적인 펄스보다 진폭이 높은 부분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입력 저항, 입력 임피던스 RIN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이스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성은 이제 베타, 알파이, RE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BJT를 모델링을 할 때 알파이 모델이 있고 RE 모델이 있고 H 파라미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이는 여기서 알파이, RE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자, 보기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모델을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1번을 보면은 알파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에 생긴 저항입니다. 이것이 알파예요. 자, 알파이 여기 지금 RE라고 하는 것은 이미터 내부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알파이 모델이죠. 알파이 모델을 가지고 입력 임피던스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알파이 모델로 알파이 모델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알파이가 있고 베이스 이렇게 해서 RE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1번부터 3번은 알파이 모델을 가지고 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베이스에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 RIN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베이스니까 그냥 알파이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2m의 저항이니까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은 1 플러스 베타 배만큼 흐르고 R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거죠. 1번이 우리가 알파이 모델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파이 모델은 이거는 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RE 모델을 가지고 모델로 한번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RE로. 그러면 이제 이걸 RE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베이스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요게 RE고 여기에 RE는 에미터의 내부 저항입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본 RIN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가 이미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RIN을 다시 쓰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RE 플러스 RE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베이스에서 지금 바라보는데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 1 플러스 베타 배만큼 흘러요.
그래서 이거를 4번이 왜 틀렸냐면은 요와 같이 돼야 돼요. 4번 형태로 하려면은.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 R 파이 모델하고 RE 모델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거고 4번은 RE 모델로 할 때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데시벨 관련된 문제로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자, 입력 전력이 4mW, 출력이 80W일 때 이 전력 이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4mW고 여기가 80W가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이득을 데시벨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로그 2는 0.3이고 로그 3은 0.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거 안 주어져도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득을 데시벨로 계산하면은 자, 전력이니까 10 로그 4 밀리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8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0 로그에 얼마가 됩니까? 2만이 되죠. 2 곱하기 10의 4성이 됩니다. 자, 로그는 이와 같이 이제 로그 10의 AB면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10의 4승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로그 2가 얼마라 했죠? 0.3이라 했죠. 0.3이니까 이게 3이 되겠고 이거는 얼마가 되죠? 이거는 40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0.3하고 10을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이게 3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43d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회로 이론 문제로서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9V 전압원이 있고 또 9A와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 V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는 9V에 의해서 전압 V를 구할 때 이 전류원은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9V에 의해서 지금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보면은 여기 9V가 9V 전압원이 있고 여기 3ohm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3oh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지금 요것들이 다 직렬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회로가 1ohm, 1ohm, 1ohm이 직렬로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1ohm, 1ohm, 1ohm. 그 다음에 구하는 전압 V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V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전체 요거 요 이거는 지금 직렬이니까 3ohm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하고 3ohm이 병렬이니까 1.5ohm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양당 간의 전압을 우리가 V-를 하겠습니다. 자, V-는 우리가 V-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1.5분의 1.5 곱하기 9V 하게 되면은 자, 3V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3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여기 양당 간 전압도 3V예요. 자, 3V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간 과정은 좀 이제 지우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양단간이 3V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전압은 1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V에 의해서 구하면은 여기서 1V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9A에 의해서 V를 구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다시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단락이 됩니다. 그죠? 단락이 돼요.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자,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이거 1.5죠. 3옴, 3옴이 병렬로 되고, 그 다음에 요까지 하면은 2.5죠. 이거하고 직렬이니까 2.5옴이 됩니다. 2.5옴이 돼요. 그러면 요 회로를 좀 더 간단히 그리게 되면은, 자, 이 9A가 있고, 9A가 있고, 요쪽으로는, 자, 이런 회로를 우리가 다시 여기 요쪽은 2.5A, 2.5옴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지금 요쪽 파트는 2.5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옴짜리가 있고 여기에 1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전류는 이와 같이 흘러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2.5 더하기 2분의, 이쪽은 2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2.5 곱하기 9가 됩니다. 9A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것이 4.5니까 5A가 흐르게 되겠죠. 여기가 5A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A가 흘러 들어오니까 요 양단간은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5A하고 1옴이니까 5V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5V가 걸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V는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압이 두 개가 이제 다 구해졌어요. 9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5V, 9V에 의해서는 1V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마이너스 4V가 되겠죠. 자, 여기서 1번에서 구한 1V하고 9A에 의해서 구한 마이너스 5V를 두 개를 합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첩의 원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V가 되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의 정폭 회로를 살펴보면은, 자, 정폭 회로의 특징은 이거는 공통 콜렉터죠. 공통 콜렉터 정폭기죠. 우리가 이거를 CC 또는 이미터 팔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그림을 자세하게 볼 것도 없이 커먼 콜렉터에 대한 특징 설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 그림은 베이스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이미터에서 출력을 뽑아내는 커먼 콜렉터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커먼 콜렉터 정폭기에 대한 특징들, 이거에 대한 특징 또는 특성,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입력과 출력 신호 간에 반전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동상입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코먼 에미터죠. 이거는 동상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위상이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거의 이거는 AV는 거의 1입니다. 전압 이득은 거의 1이고 전류 이득은 AI, 전류 이득은 매우 큽니다. 전류 이득은 1 플러스 베타배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자, 이것은 이제 보통 뭐 1 플러스 베타니까 한 1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AI하고 AV 전압 이득을 곱한 게 AP죠. 전력 이득이죠. 그러면 전력 이득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 이득과 전력 이득은 모두 1보다 작다. 이거 틀린 거죠. 전압 이득은 1보다 약간 작습니다. 거의 1인데 1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전류 이득이 1보다 엄청 크죠.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이것도 거의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커먼 컬렉터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커먼 컬렉터의 특징은 입력 임피던스 ZI는 굉장히 크고 출력 임피던스 ZO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저항은 매우 높고 출력 저항은 매우 낮다. 맞네요. 그죠? 이것이 아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프 전압 이덕은 100 이상으로 매우 크다. 페루프 이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이거를 지우면 되겠네요. 페루프 이덕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전압 이덕 AV고 여기에 피드백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요것이 페루프 베타가 되는 겁니다. 베타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전압 이덕은 얼마입니까? 전압 이덕은 거의 1이에요. 여기 베타도 지금 1입니다. 요 전압하고 이게 개환 이덕이 이것도 거의 1입니다. 커먼 컬렉터는. 그러면 페루프 이덕 A하고 AV하고 베타를 곱한 게 요 페루프 전압 이덕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곱하면은 거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 이상으로 매우 크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렸죠. 그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전자회로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전자공학 개론 이 정도에 출제되어야 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자,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죠. 자, 이미터 베이스 NPN이죠. 자,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 이것이 전압 정폭기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전압 정폭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바이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이미터하고 베이스, 요 이미터 베이스는 요게 순방향으로 해야 되고, 자, 요쪽 베이스하고 콜렉터, 베이스 콜렉터 접합부는 역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아주 전자 회로에서 뭐 트랜지스터 배울 때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서 이쪽 이미터 베이스는 순방향, 베이스 콜렉터는 역방향, 순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글자는 많지만은, 자, 우리가 RC 결합 정폭기가 있습니다. 중간 영역에서 20V의 출력 전압의 시료값을 갖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주파수 특성 곡선 정폭기의 주파수 응답 보면은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요 출력 전압이 20V라는 거예요. 20V. 자, 요 중간 대역, 정폭기의 중간 대역에서 요 출력이 20V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에 마이너스 3dB,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3dB만큼 이득이 감소했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0V에서 3dB만큼 우리가 이득이 감소했을 때, 그러면 요 점이죠. 이게 3dB만큼 최대에서 3dB만큼이 감소되었을 때, 마이너스 3dB만큼 감소했을 때 요 전압값은 얼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V에서 마이너스 3dB 떨어진 지점이 지점의 전압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를 좀 했으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3dB라는 개념은 자, 전압이죠. 이게 지금 볼트잖아요.
자, 전압에서는 이게 루트 2분의 1배 또는 0.707 이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20dB, 20V에서 루트 2분의 1, 3dB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다가 0.707을 곱하면은 14.14가 14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전압은 14.14V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dB가 0.707배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거를 뭐 그냥 이거는 부가 설명입니다. 왜 마이너스 3dB가 0. 자, 우리가 전압이잖아요. 그죠? 전압은 VI분의 Vout이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 VI분의 Vout 요것은, 자, 이것이 루트 2분의 1이 되면은 이것이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dB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20 로그 루트 2분의 1이 마이너스 3dB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 로그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로그 2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하면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그 2가 0.3010이거든요. 그러면 0.3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3dB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dB라고 하는 것은 전압일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배고 또 이거는 우리가 0.707이라는 거 전자회로 공부할 때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논리회로 문제로서 뭐 또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 X를 간소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이제 논리회로도를 보고 불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경우에는 자, 여기 더 모르강 법칙을 사용해서 이것을 안으로 넣습니다. 넣고 그러면은 이것은 오화로 바뀌게 되겠죠. 오화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요것 not하고 이거 not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A와 B가 되겠죠. 이 포인트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자, 이쪽에서 B가 오고 B하고 C 바가 합성이 되겠죠. 그죠? B 그러면은 여기는 X는 이것이 합성되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다시 이것을 합하면은 B 더하기 C 바가 되겠죠. B하고 B는 결국 B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쓰면은 AB 플러스 C 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정 발진기에 대한 문제로서 이것도 전자공학에 출제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정 발진기가 안정된 발진을 유지할 수 있는 발진 주파수 범위 F0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FS는 직렬 공진이라는 뜻이고 FP는 병렬 공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수정 발진기의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자, L하고 C가 직렬 공진을 일으킵니다. FS가 되겠죠. 또 요거하고 요쪽 L하고 C가 병렬 공진을 일으킵니다. FP.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자회로 수정 발진기를 공부하면은 FP가 FS보다 높아요. FP는 요점에서 공진이 일어나고 FS는 FP보다 낮은 데서 공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정 발진기가 안정된 발진을 하는 범위는 요 병렬 공진과 직렬 공진 사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진 주파수 범위는 이와 같이 이 사이가 되겠죠. 즉 F0는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FP보다 작고 FS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정 발진기 공부할 때에 그냥 이거는 암기 과목으로 암기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전자회로에 출제되기보다는 전자공학에 출제되어야 할 만큼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터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산정폭기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는 저번에 국가직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런 아주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단 종속 접속된 오펜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과 첫 번째 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을 나누어서 3단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R1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5kg죠. RF가 얼마입니까? RF는 500이죠. 여기는 RF는 다 500kg입니다. 여기는 킬로면 뭐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R2가 여기가 50이죠. R3도 5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비반전이죠. 비반전 정폭기고 이거는 반전 정폭기고 이것도 반전 정폭기죠. 자, 전압 이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총 요거를 우리가 A1이라고 이거를 A2라고 이거를 A3라 하겠습니다. A1은 전압 이득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100이죠.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1이죠. A2의 이득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10이 되겠죠. A3도 이것분의 이것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시험에서 항상 할 때 이 100 1 더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1은 요거는 무시를 약간 하세요. 근사치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100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됩니다. 이거를 101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큰 수 앞에 있는 1은 무시하고 나중에 근사치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전체 이득은 A1하고 곱하기 A2 곱하기 A3 한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10의 4승이 됩니다. 많이 되죠. 이거 하면은 100이고 이거 100 곱하면은 10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Vout은 뭐죠? A 곱하기 V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A가 10의 4승이 되고 VI를 보면은 VI가 300 마이크로 볼트거든요. 그러면은 30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하면은 10의 6성이 되고 3 볼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근사치죠. 여기 101이 101을 100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3하고 제일 가까운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3.03인 2번이 답이 되게 될 겁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논리 전자 회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에서 이것이 어떤 논리 게이트로 동작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 공부할 때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5V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엔드 게이트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초 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0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 하면은 다이오드가 여기 5V니까 다이오드가 단락이 되겠죠. 단락이 되니까 여기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00일 때는 ABC가 000일 때는 여기 Y가 여기 ABC가 000일 때 Y는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01을 한번 해볼까요? 001을 한번 해볼게요. 001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방이 돼요. 개방이 돼. 이것이 단락이 또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것이 단락이 돼 버리니까 지금 1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1일 때만 돼요. 1이 될 때 이것이 다 개방이 돼요. 역방향이니까 개방이 되어서 여기 전압은 5V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경우라도 지금 010이든지 뭐 100이든지 다 0이 나오고 최종 111일 때만 1이 나와요. 이렇게 동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보면은 이렇게 모두 1일 때 1이 출력되는 것은 이것은 Y는 어떻게 할 수 있죠? AND 게이트죠. A, B, C가 이렇게 AND 게이트로서 그래서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것은 AND 게이트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공부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로 보면은 AND 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식이 이와 같이 1번과 같이 되어서 답이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가로 채우기입니다. 자, CMOS형 스위치는 우리가 상보형 모스, 즉 컴플리멘터리 모스를 의미한다.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 CMOS 스위치는 직류 전압 VDD 쪽에 어떤 채널에 모스펫이 연결되고 접지 쪽에는 또한 어떤 채널에 모스펫이 연결된 구조이다. 자, 여기까지는 구조적인 문제죠. 자, CMOS 스위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CMOS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 VI가 들어오고 여기 VDD에다가 PMOS 연결하고 접지 쪽에는 N형 모스 그러니까 PMOS하고 N모스를 두 개를 이렇게 상보 대칭형으로 연결해서 출력을 여기서 뽑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CMOS 스위치는 직류 전원 즉 VDD 쪽이죠. VDD 쪽에는 무슨 모스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P 채널 모스죠. P채널 모스펫을 연결하고 접지 쪽에는 N형 모스를 연결하는 거죠. N채널 모스펫이 연결된 구조다. 그러면은 여기 AN은 P죠. AN은 이거는 틀렸죠. AN은 P. 2번, 4번이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쪽에는 N형 모스죠. 그럼 B에는 N형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4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로 A에는 P, 가로 B에는 N이 되어서 답은 지금 이미 이제 판결이 났네요. 자, 이거의 스위치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디지털 회로에서 자, 이것이 동작 특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로우가 공급되면은 하이가 나와요. 여기 로우일 때는 VI가 로우일 때는 출력이 하이가 나오고 VI가 하이일 때는 출력이 로우가 나오는 즉 이런 기능을 뭐라고 하죠? 인버터라 그러죠. 인버터라고 합니다. 입력이 VI가 로우일 때는 출력이 하이, 입력이 하이일 때는 출력이 로우가 나오는 인버터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자공학 또는 전자공학 개론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서 출제되어야 되는데 전자회로에 출제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전자회로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유례없이 쉬운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BJT 트랜지스터에서 알파를 알 때의 베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파하고 베타 관계식만 아는
문제로서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그럼 베타를 구하니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이 공식만 알면은 바로 계산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0.99분의 0.99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0.01분의 0.99가 되어서 이것은 99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의 발진기에서 이거는 빈브릿지 발진기입니다. 빈브릿지 발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R1하고 R2는 우리가 정폭기에 관련된 그 부분이고, 자, 이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개환 소자가 됩니다. 개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지금 발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R1하고 R2는 발진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F0 발진 주파수를 구하면은 우리가 RC 발진기는 우리가 발진 주파수가 2파이 보통 기본 식이 2파이 RC분의 1이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값이 다르기 때문에 루트 이 저항 두 개 곱한 거 R3, R4 그 다음에 요 C 곱한 거 C1, C2, C1, C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답은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공학 및 전자공학 개론에 출제되어야 될 만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전자회로에 출제되면은 안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요번에 너무 쉬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의 기본 네 가지가 있고 확장하면은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 조건. 전압이득이 무한대다. 맞죠? 입력 저항이 무한대다. 맞죠? 출력 저항은 제로다. 그 다음에 동상 잡음 제거율, 우리가 CMRR이라고 하죠. CMRR은 무한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만 해도 알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 1, 2초 안에 답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VI가 5V, 여기가 5V입니다. 5V일 때 Vout 값으로 여기 Vout이 여기서 VCE 값이죠. 일때 값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가 0.7로 되어 있습니다. 베타는 50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BJT가 포화 모드일 때 VCE 값은 0.2다. 이게 결국 VCE잖아요. 그죠? VCE. 포화일 때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IB.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가 되겠죠. IB를 먼저 IB를 구하면은, 자, IB는 요 회로에서 구해보면은 IB는 43 RB분의 43kΩ분의 자, 5-0.7이 되어서 이거 계산하면은 0.1mA가 나와요. 그러면 IC는 베타 곱하기 IB가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하면은 5mA가 나오게 됩니다. 50에다가 이렇게 50에다가 0.1하면 5mA가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값이에요. 5mA가. 자, 그러면 우리가 포화 DC 바이어스에서 직류 바이어스 특성 구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포화 전류, 이것이 포화 전류입니다. 포화 전류, 이게 IC가 되고 여기가 VCE가 되죠. 자, 우리가 포화 전류 IC max라고 하죠. IC max 최대 전류, 이거는 RC분의 VCC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RC가 얼마냐면은 10kΩ이고 VCC가 10V예요. 그러면 이거는 1mA. 그러니까 여기가 포화 전류가 1mA가 되면은 이상이 되면은 포화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IC를 구해 보니까 5mA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지금 포화 모드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포화 모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IC 요 회로는 지금 이미 포화 모드예요.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네요. BJT가 포화 모드일 때 VC는 0.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 포화 모드로 이미 들어갔고 VC 값은 요거 됩니다. 그러면은 이 VC 값은 0.2V가 답이 되는 거죠. 이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콜렉터하고 이미터 전압, 즉 이게 뭐냐면은 VCE가 되겠죠. 이 전압 VCE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이기 때문에 요 점을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B 전압은 보통 이것을 할 때는 이제 이게 BJT 회로에서는 여기 내부 저항이 거의 매우 크다고 가정하에서 이것이 전압 분배가 일어납니다. 전압 분배가 그러면은 여기 VB를 먼저 첫 번째 VB를 구하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0kg 10 더하기 이것이 2.2죠. 2.2에다가 여기 2.2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이 10V죠. 이렇게 해서 요점 VB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면은 1.8 이게 지금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8V 정도 나옵니다. 좀 떨어지도록 해주면 좋은데 공시험에서는 지금 이게 계산하면은 약 1.8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VB가 계산이 되었어요. 자, VB는 계산이 되었고 요점이 1.8V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E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1.8V 여기부터 1.8V는 자, 여기가 요 양단이 0.7이라고 되어 있죠. VB가 0.7입니다. 0.7 플러스 여기에 IE가 흘러내려오고 IE 곱하기 1k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E를 구하게 되면은 IE는 1kΩ분의 1kΩ분의 요것 빼면은 1.1이 되겠죠. 1.1 1.1이 나왔어. 이거는 1.1mA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I하고 IC는 같은 거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C 전류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전류 IC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루프 전체 루프를 KVL로 적용해 보면은 이제 답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10V는 10은 자, 여기 IC하고 IE하고 같다니까 요거를 그냥 IE라고 둬도 되겠죠. IE에다가 그러면은 IE에다가 곱하기 3.6kg 그죠? 더하기 이게 VCE죠. VCE 플러스 VCE 플러스 IE에다가 요 전압이죠. 1kg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이제 칩은 IE가 얼마입니까? IE가 1.1mA에다가 3.6하고 1하니까 4.6kΩ이죠. 플러스 VCE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주면은 VCE 요 식에서 계산해 주면은 10 마이너스 1.1 곱하기 4.6 해주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4.94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논리 전자 회로에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13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13번도 논리 전자 회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번하고 13번이 어떤 한 파트에서 동일한 문제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논리 전자회로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이번 전자회로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시모스 논리 전자회로입니다. 자, 논리 게이트로 바른 것은 같은 챕터입니다. 우리가 논리 전자회로의 같은 챕터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만큼 두 문제만큼 출제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조금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모스로 된 거는 자,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이 상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회로를 무시하고 아래쪽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A하고 B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AND죠. A하고 B가 AND로 묶이게 됩니다.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요 출력을 드레인에서 뽑기 때문에 common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not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AND에다가 not이니까 요 출력은 NAND가 되겠죠. 난도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거죠. 난드 심벌이 어떤 거죠? 2번이 난드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555 타이머 IC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멀티 바이브레이터 IC로서 이거는 구형파를 발생하는 구형파 발진기입니다.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로서 자, 이와 같이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회로입니다. 여기 Vout에 자, 여기 555 IC가 있죠. 이거는 기본 회로입니다. 555의 기본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뭐 물어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물어보는 게 요 주기하고 출력 주파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 있잖아요. 주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식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0.69에 요거 R1에다가 R1 플러스 요거는 2배입니다. 2배의 R2 곱하기 요 C1 이것이 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발진 주파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요거의 역수잖아요. 그죠? F는 T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0.69에 R1 플러스 2R2 C1분의 1이 되거든요. 요거를 0.69분의 1을 하면은 1.44가 돼요. 그러면은 R1 플러스 2R2에다가 C1에다가 1.44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능동 필터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능동 필터는 자, OPMP에다가 요 필터 소자를 결합해서 능동 필터로 구성합니다. 자, 이것은 자, 요 필터 특성이 CR로 되어 있죠. CR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CR은 RC는 R이 먼저 나오고 C는 로패스 필터고 C가 먼저 나오고 R이 나오면은 하이패스 필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필터냐면은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번역하면은 고역 통과 필터죠. 고역 통과 필터죠. 그래서 여기 고역 통과, 저역 통과 아닙니다. 3번, 4번이 후보가 되겠죠. 자, 이거의 고역 통과 필터 특성으로서 이와 같이 고역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차단 주파수 FC 있죠. 차단 주파수는 2파이 RC분의 1입니다. 2파이 RC분의 1이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요거 차단 주파수 계산하는 거 그러면은 2파이에다가 2파이 곱하기 R이 얼마입니까?
1kg니까 10의 3성이죠. 그 다음에 C는 10의 1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9성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2파이분의 10의 6성이 되겠죠. 자, 여기가 단위가 메가헤르츠 아니고 킬로헤르츠로 바꾸면은, 자, 그러면은 킬로헤르츠 하면은 1000 나누기 2파이에다가 단위는 킬로헤르츠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159점 얼마가 나옵니다. 약 1000입니다. 그러면은 159점 얼마가 되니까 이거는 약 160kHz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연산정폭기의 전압이득을 구하라. VI분의 Vout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다 하는 말은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할 때, 자, 비반전정폭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V 플러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럼 여기 VI에 의해서 요거의 전압 분배가 돼서 V 플러스가 나오니까 먼저 V 플러스를 구해보면은 10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VI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VI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V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것은 비반전정폭기죠. 그러면은 V 아웃은 어떻게 됩니까? V 아웃은 1 플러스 요것분의 요거니까 5죠. 5 곱하기 V 플러스가 되죠.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V 플러스니까 이거는 6 곱하기 3분의 1 VI가 되죠. 그러면은 V 아웃은 이거 하면은 2VI가 되죠. 그러면은 VI분의 V 아웃은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압이득입니다. 전압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여기 단위는 VV죠. 전압분의 전압이니까 2VV 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의 논리회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SR, 클락이 있고, Q반에, 이거 플립플롭이네. 그러면 요거를 박스를 딱 쳐버리면은, 이렇게 박스를 딱 쳐버리면은, SR 플립플롭이죠. 이거는 SR 플립플롭이 되겠죠. 그죠? 그럼 SR 플립플롭은 어떻게 이게 지금 출력 Q의 현재 상태를 QN이라고 다음 상태를 QN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한 동작 설명을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SR 플립플롭의 동작 SR이고 이게 QN 플러스 1입니다. 00이면은 클락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00이면은 이거는 유지입니다. 현 상태의 유지, 즉 QN이 되겠죠. 자, 0, 1이면은 리셋입니다. 리셋은 0이 출력이 됩니다. 1, 0이면은 셋이죠. 이거는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1, 1이면은 사용 금지입니다.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동작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클락이 안 들어왔어요. 자, 클락이 안 들어왔을 때 S하고 R이 00이면은 유지인데 이거는 클락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QM 플러스 1은 1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세트로 출력이 1 상태로 유지된다가 아니고 전 상태, 즉 QM 플러스 1은 클락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QN 상태가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QN이 0이면 0이고 1이면 1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는 맞는데 여기 항상 1 상태로 셋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2번도 똑같은 거예요. 클락이 들어왔을 때 SR이 00이면은 QM 플러스 1은 이것도 똑같은 소리죠. 항상
set로 유지된다가 아니고 set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qn 플러스 1은 앞 상태하고 qn하고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두 개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클락이 들어왔을 때 SR이 11이 들어오면은, 자, 11이면은 사용 금지죠. QM 플러스 1은 부정 상태, 즉 금지 상태가 된다. 이것이 맞죠. 3번이 옳습니다. 답이 되겠네요. 4번 보면 클락이 들어왔을 때 10이면 이거죠. 그러면 셋이 되는 거죠. QM 플러스 1은 리셋 상태가 아니죠. 이게 틀렸죠. 이것이 셋 상태 1이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카르노맵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불식이 이와 같을 때 이거를 간략화한다 이거죠.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르노맵을 우리가 3변수 카르노맵을 이와 같이 그리겠죠. A, B, C, 0, 1, 00, 01, 11, 10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진수로 보통 표시하면은, 자, 이것은 뭡니까? 0, 1이죠. 0, 1. 그 다음에 C가 없잖아요. 그럼 C가 0, 그 다음 1대하고 0, 1일 때 C가 1인 경우까지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0, 0, 0이죠. 이거는 1, 1, 0이죠. 이거는 1, 0, 0이죠. 이거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0, 1, 0, 0, 1, 0, 그 다음에 0, 1, 1 이렇게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0, 0, 0 이겁니다. 그 다음에 1, 1, 0, 1, 1, 0 이거죠. 그 다음에 1, 0, 0 여긴가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크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보라색은 뭐가 되죠? 보라색을 부울식으로 하면은 A가 0이니까 A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B가 되겠죠. A바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강색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A는 날아가고 요거하고 보면은 C 바가 되겠죠. 이거는 C의 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X에 대한 거는 뭐가 됩니까? C 바 OI에다가 B, A 바 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자, 통신, 정기직 공무원과 국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런 전기, 전자, 통신직에 관심이 있는 분은 네이버에서 엘림 에듀넷이나 또는 엘림 고시학원을 검색하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엘림 에듀넷에서 직영하는 학원으로서는 엘림 고시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게 되면 수험 생활에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